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도 이제 등장하고 나서 거듭 발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류들로 분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 기존의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것의 특징을 알아보면 모든 참여자의 전체 장부 공유 및 대조를 통해서 거래를 안전하게 만드는 보안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을 보면 최초에 등장한 블록체인은 모든 참여자의 전체 장부 공유가 바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퍼블릭은 공공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참여자가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장부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즉 장부죠. 모든 장부를 공유하는 게 비용적으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유라고 쓸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나 어떤 기업의 특정 기밀 정보 같은, 또는 기밀까지는 아니어도 사업 정보 같은 공유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장부에 기록되고 모든 이가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다면 블록체인이 기획된 의도는 좋지만 나쁘게 활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퍼블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서 퍼블릭이 아닌 방법을 고민하게 됐고요. 당연히 그런 고민 끝에 등장한 것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 그대로 공공의 반대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고요. 모든 이의 참여가 아니라 특정 집단, 즉 허가된 집단, 개인에게 사용권을 주는 것을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즉 모두가 원하면 언제든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반해서 프라이빗은 문자 그대로 열쇠를 가진 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참여자를 제한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퍼블릭 블록체인보다는 좀 더 빠른 처리 속도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장부를 열람할 수 있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제한하기 때문에 특화된 정보 관리에 좋고 따라서 높은 확장성을 가집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왜 높은 확장성을 가진다는 거지? 선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알아보면 첫 번째 예로는 이 선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게 기존의 기업 또는 기관의 구조에 친화적입니다. 우리가 기업이나 어떤 정부 또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부의 정보는 외부가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나 금융정보 관리나 법률정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단벽이 설치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도 사실 살펴보면 이 내부의 사업 정보나 기획 정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공표되지 않은 정보들 같은 것을 다루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다 실시간으로 공유돼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어떻게 다뤄지고 있냐면 조직 구조도 상에서 누군가에게는 정보가 보내져 있긴 하지만 열람이나 수정은 제한되어 있는, 즉 밀봉된 상태로 정보가 공유되도록 만들어져 있고, 누군가가 특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런 특정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바로 기존의 기업이나 기관의 훨씬 친화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존의 기업이나 기관이 적용하기에 훨씬 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예로는 결국에는 기존 기업에 친화적이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존의 우리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으로의 확장도 훨씬 쉽다는 뜻입니다. 의료, 물류, 그리고 법률 같은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또는 굉장히 민감한 사업, 개인, 그리고 국가 정보들을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공정보로 정보 기록을 관리해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퍼블릭 블록체인의 형태, 모두가 장부를 공유하는 형태로는 적용하기가 힘든 면모가 있었는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특화된 권한 설정과 구조를 만들어서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산업에서는 사실 이것의 맞춤형인 블록체인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하기에는 훨씬 유리한 형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블록체인, 누구나 접근해서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비해서는 특정 소수만 참여하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기존 기업이나 산업에서 특화된 정보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현재 세상에서 활용하기에는 훨씬 확장성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의 특징은 고스란히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중앙화된 체계에 비해서는 위변조 방지가 훨씬 뛰어나고, 그리고 사람이 기록 관리나 신뢰를 쌓기 위한 많은 업무 처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특성인 비용 효율을 상승시킨다라는 측면에서도 블록체인의 특징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점만 따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퍼블릭 블록체인에 비해서는 다수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위변조 방지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리고 권한을 주고 뺏고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등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만큼 많이 참여를 해야 돼서 비용효율 측면은 조금 떨어지는 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체계에 비해서는 역시 블록체인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속도 처리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과 내부 인트라망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확장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렇게 완전한 분산화 시스템인 퍼블릭 블록체인과 기존의 우리 세계에서 가장 익숙한 이 중앙화된 시스템의 사이에서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승계받은 형태로 등장한 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아쉬운 점이 또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을 또 연결해서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요약하자면 장부죠. 이런 정보 기록을 과거 중앙화보다는 훨씬 분산화시켜서 위변조 방지를 하는 블록체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기존의 이런 기업이나 기관 같은 구조에서 사용하기에는 정보가 특수한 속성의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녹여서 관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분산화하되 특정한 사람들만 이 분산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 바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고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 중에서도 큰 틀에서의 구분인 퍼블릭 블록체인,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